어쨌든 시장에는 여전히 탐욕이 넘쳐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는 수요가 안 죽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닮을 거냐? 이러다가 우리도 아스원스 짱 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산불이라는 게 네. 초반에 확 잡으면 괜찮은데 초반에 제대로 못 잡으면 계속 잔불이 일어나서 오래 가고 확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의 입장에서도 보면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시작합니다. FOMC가 드디어 끝났고요. 그 여파들이 적지 않이 옵니다. 우리의 관심사들은 FOMC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 부담들이 시장에 과연 얼마만큼 반영된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일 텐데요. 오늘 또 늘 제가 존경하는 인사이트를 가진 이창훈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전엔 단장님으로 많이,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 단장님이셔서 단장님으로 불렀는데 이제 교수님으로 부릅니다. 잭슨 홀부터 좀 파월이 작심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렇죠. FOMC 영향까지 미치면서 시장이 거칠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시장은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가요? 예. 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예.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오잖아요. 네. 보시면은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초반에는 이건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일시적인 게 아니네 이렇게 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좀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해서 금리도 올리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죠. QT. 양적 긴축도 시작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월 달에 보니까, 파월이 끝나고 금리를 올리고 나서, 나와서 기자회견 하면서, 약간 뭐 여지를 두는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뭐 바로 그걸 받아갖고, 뭐 빨리 나가는 쪽은 내년에 금리를 내릴지도 거야, 몰라. 이러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시작은 공급 사이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계속 코로나로 인한 이야기해왔던 공급망 이슈. 네,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정학적인 불안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뭐 이런 공급 사이드 이슈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급 사이드를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연준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여전히 강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급 사이드, 수요 사이드 양쪽에서 다 이 인플레이션의 요인들이 생겨나면서 생각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연준이 의도했던 거는 좀 이렇게 뭐 금리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도 좀 줄여서 자연스럽게 조금 뭐 경기도 약간 슬로우 다운하고 네.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가기로 그렇죠. 했는데. 네, 고용도 좀 뭐 이렇게 실업률도 조금 늘어나고 네. 그러면 이제 고용의 여유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임금 인상도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수요가 조금 줄어들면서 뭐 물가도 좀 내려오고 뭐 이런 소프트 랜딩을 희망했었죠. 연준이. 그런데 7월 달에 그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시장이 뭐 여전히 뭐 그리디한 거죠. 아니 근데 물가는 잡는 게 좋지만 굳이 주가가 떨어지는 게 그럼 도움이 되나요? 일부 연준 위원회에서는 뭐 주가가 떨어져서 기쁘다 뭐 듣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좀 더 이어서 좀 길겠지만 하면 어쨌든 시장에는 여전히 탐욕이 넘쳐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는 수요가 안 죽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 이제 기름을 부은 것들이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뭐 헤드라인 그 CPI 헤드라인 물가 숫자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 외에는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다 강하더라는 거죠 숫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언론 같은 데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70년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아서 번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아서 번스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폴 볼커 이전의 연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이제 그 닉슨 대통령 때.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길게 갔고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 때 폴 볼커가 나와서 뭐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 상황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인데 연임을 못했잖아요. 한 번만 하고 떨어지신 예, 분인데 뭐 그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미국의 연준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서 번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찌질한 의장인 거고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우뚝 서 있는 분이고 뭐 이런 거니까 지금의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닮을 거냐 이러다가 우리도 아서 번스 짱 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산불이라는 게 네. 초반에 확 잡으면 괜찮은데 초반에 제대로 못 잡으면 계속 잔불이 일어나서 오래 가고 확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의 입장에서도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든 눌러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길게 가면 사람들의 심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차가 될 수 있죠.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기에 진화를 하자 이런 거였고 이번에도 이제 강하게 나온 거는 8월 달 데이터가 너무 센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그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시장도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고, 다른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갔다 네. 잭슨 미팅 때 파월이 작심 발언하고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바닥 잡고 돌았을 때는 뭐이 정도면은 9월 달 75bp 올리고 나서는 조금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라도 좀 돌아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8월 달 데이터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 데이터가 헤드라인은 꺾였지만 코어 CPI는 네. 여전히 높고 꺾일 생각이 아니고 그 유가 빠진 거 반영된 거 말고는 잡힌 게 없다. 그죠? 없죠. 예.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기타 뭐 고용 데이터나 네. 경제 데이터 뭐 이 건설 관련 데이터 이런 거 나오는데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아직도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뭐 쉽지 않겠다. 뭐 이제 그런 맥락에서 파월이 좀 이번에도 작심하고 세게 한 거죠. 왜? 네. 다음에 이제 11월이잖아요. 그동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눌러놓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네.